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SNS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보통 인스타 하십니까? 저는 인스타만 하는데 많이 올리지 않고 구경을 좀 많이 하죠.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별로 안 올리는데. 그래요? 네. 근데 인스타 하세요?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박지희 씨 인스타 글이 네. 커뮤니티에 올라와요. 그 이제 예전에 그랬고 예. 요즘에는 이제 그 선거 때가 다가오잖아요. 조심하는군요. 네, 그럼요. 몸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선거 때 특히 이제 유명인 정치인 SNS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 황운하 의원 SNS 글이 잘못 올려서 굉장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뜬금없는 그리고 뜻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SNS를 올려서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당무 거부 또 당대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나와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 이준석 대표가 뭐 혹자들은 술을 먹고 술김에 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술 먹고 실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뭐 SNS를 뭐 한두 번 해본 사람도 네. 아니고 술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실수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도 본인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대선 판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느껴서 뭔가 선긋기를 시도하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당 대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이고 내 역할이나 롤이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를 많이 패배했다. 그러면 당 대표가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해서 지금 당무 거부 카드를 일단은 던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윤석열 캠이나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붙잡는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명분을 줘서 못 이기는 척 다시 당무에 복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의 발언이 영향력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뭐 그렇게 간절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또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준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도 바로 그 예.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무 거부 의사를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일단 그렇게 SNS에 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글이었나요? 그거를 예. 남기고 나서 잠적했는데 바로 부산으로 갔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어야 당무를 보는 건데 네. 일단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것도 본인이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도 아닌데 부산으로 갔다는 것은 뭐 어쨌든 당무 거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이 장제원 의원 지역구를 그럼 왜 갔을까? 네. 장제원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특히 당무 거부 모습 보이고 장제원 의원이 또 한마디 했단 말이죠. SNS를 통해서. 네. 이거 뭐 나한테 1달러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 지역구 사무실 찾아갔어요. 물론 장제원 의원 없을 때 기습 방문. 네, 기습 방문을 했습니다. 정면 돌파의 모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존재감을 굉장히 가시하고 있는데 네.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내일 올라오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온다는 것은 당무에 복귀한다는 얘기고 네. 계속 올라오지 않고 저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로 당 대표직을 버리든가 아니면 선대 본부장 자리를 버리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저렇게 있으면은 명분이 없는 거니까 과연 후보 쪽에서 명분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대표가 정말로 던질 것인지 이거는 조금 한 이틀 정도는 2,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상황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뭐 딱히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당대표 패싱 논란의 원인에 대해서도 뭐 저는 잘 모르겠다. 저는 후보로서 제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러는 이유를 한번 파악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권성동 사무총장에게 이야기는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후보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있을 때 비슷한 일이 있어서 당무 거부했었는데 네.
당시에 문재인 의원이 양산에 있다가 뭐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갔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김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온 건데 이렇게 뭐 며칠 있으면 오겠죠. 뭐 리프레시하러 간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사무총장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도 없는 마당에 이준석까지 없다면 치명타를 맞기 때문에 이거는 그 후보가 직접적으로 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어쨌든 그동안 패싱하고 폄하하는 모습을 이 대표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참았다가 지금 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무산됐죠. 그리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 선대위 영입 억지로 또 이준석 대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이 됐죠. 그리고 윤 후보의 충청 지역 방문이라든지 이런 일정들도 뭔가 이준석 대표가 모른 채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목이 되면서 글쎄요. 윤 후보의 그런 뭐랄까요. 문고리라고 불리는 그런 측근이 젊은 당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당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준석의 역할론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여기서 좀 예언을 해보면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엊그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제 엊그제 여론조사해서 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들 서서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계속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뻗댈 수 있을까? 그 전에 그러면 마음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는 이준석 마음을 잡으려고 그때 움직임 늦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했으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기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훨씬 더 어린 이준석 대표에게 가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한들 고개를 숙일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총장 아니잖아요. 근데 일 처리하는 스타일이 약간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검찰총장이나 뭐 중앙지검장 뭐 이런 시절에는 내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갑니다. 박수 받았죠. 지금은 정치잖아요. 정치는 논쟁과 타협과 대화입니다. 저는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 가지고는 대통령 후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숙일 때는 숙일 줄 알아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보다 뭐 20살, 30살 어리다고 하더라도 정치 경력으로서는 한 10년 앞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선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의 힘이 필요 없다면 모를까. 이준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젊은 층이 많이 하는 보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준석이 던지면은 전부 다 이재명으로 간다. 이 글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다 그 표가 윤석열 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을 잡지 못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 정당 정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앞서 또 당내 경선에서 청년층한테 이른바 무야홍 바람을 일으켰던 홍준표 의원도 지금 윤 후보를 외면하고 있고 또 윤 후보 본인도 청년 토크 콘서트에 1시간여 가량 지각을 하고 또 주 120시간 노동에 이어서 주 52시간 철폐 가능성 이런 거 언급해가지고도 청년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단체가 급기야 오늘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 선대위로 합류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화 열기에 휩싸여서 민주화 운동하고 이랬던 청년들, 386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사가 나는 게 그 민주당에서 영입한 김윤희 씨 같은 경우에 뭐 하루 전날에 국민의힘에 이력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념, 같은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정권을 잡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그게 정당인데 지금 2030 세대들은 그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갈 수 있으면 갔다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하는 거고 젊은 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바꿔서 이재명 지지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탈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안다면은 잡힌 물고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030 세대에 대해서는 구애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고 머리 숙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당신들이 어려워져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뭐 박 아나운서 말처럼
1시간 뭐 10분씩 기다리게 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더 놀랐던 게 1시간 10분 늦고 뭐 그 다음 날에도 늦고 계속 예. 늦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늦었다라는 변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시당하는 기분일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또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를 찾았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합류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작가님은 이 김종인 위원장의 방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가 당연한 워딩이죠. 네. 그런데 아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면 그럼 다시 김종인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만일 민주당에 합류한다. 제가 봤을 때는 합류는 못하더라도 외곽에서 지원 정도 되겠죠. 뭐 한마디씩 툭툭 던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든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도움. 그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또 주위에 또 김종인 위원장과 자주 연락하고 대화되는 민주당 의원들 또 원내 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근데 만일 그렇게 되면 언제 하느냐 시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선거 3주나 4주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굉장히 임박해서. 그렇죠. 지금은 되네요. 지금은 이게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네. 3주 4주 앞두고는 김 전 위원장의 워딩이 상당히 또 행동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오늘 김 전 위원장의 행보가 또 뭔가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바꿔서 또 김종인 위원장에 가서 정권을 주겠다 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니까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처럼 앞서 나가는 지지율. 그러니까 ARS는 앞서고 네. 전화 면접에서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손 안 내밉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가면 진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간다고 해서 그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딜레마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지는 선거를 뭐하러 도와주러 정답입니다. 가겠어요. 네. 과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파격적인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오늘 이제 청년과학 인재 오늘까지 총 4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 1호가 조동현 교수고요. 약간 과학에 힘을 주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지고 청년 쪽으로도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전체적인 인재 영입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2030 세대를 역시 겨냥한 것 같아요. 네. 다들 이제 젊은층, 여성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약점인 쪽으로 공략해서 이제 인재를 영입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신선하기는 하지만 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잘 그렇죠. 모르는 그런 건 있어요. 다만 이 사람들 뭐 스펙도 뛰어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2030 또 여성들이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대세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 후보 직속으로 국가인재위원회 네 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AI 개발자 김윤기 씨 이분이 이제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20살로 알려져 있고 김윤희 대표가 있고 송민영 카이스트 연구원이 있고 최예림 서울여대 교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명의 국가인재 영입이 발표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평가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김윤희 씨가 국민의힘하고 뭔가 접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살짝 좀 논란이 좀 될 가능성이 보이죠.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뭐 획기적이고 개혁적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새로운 인재 영입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지도가 좀 낮은 분들을 섭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하고 여성에게 소구력이 가능하다고 본 사람들만 이제 모시고 온 건데 정말 데리고 오자마자 표에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는 예를 들면 그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 네. 그런 분이 인재 영입하면 와 하겠죠. 표가 움직일 수 있겠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아니면 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했대 오은영 박사. 네. 그런 분 영입하면 또 우아하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당연히 안 올라가겠죠.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수정 교수가 처음에 영입될 때 그런 인상을 좀 주지 자, 않았었나요? 이수정 교수는 네. 이번이 처음이었으면 우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이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그 전에 또 뭐 이제 국민의힘하고 같이 행보를 그러니까.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계열의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우아가 안 되죠. 만일 이번이 처음이었다면 우아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근데 또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영입 인사 1호죠. 조동현 교수를 두고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깎아내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이수정 교수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털고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이수정 교수 예를 들어줬는데 이수정 교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성위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이 뭉개고 넘어가면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2030 젠더 갈등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와중에 그 국민의힘 선거 전략 총괄하는 김병준 위원이 이렇게 여성 비하, 전투복에 예쁜 브로치 이렇게 네. 했다. 이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젊은 남성들도 이런 발언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거 꼰대 마인드다. 저당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리가 많이 아쉬운 거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와서 첫 이야기한 것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살인자를 변호했다 뭐 이런 거였고 네. 그다음에 또 구설이 된 게 지금 조동현 전투복 예쁜 브로치잖아요. 그렇죠. 다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으면 전략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나라 비전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가십거리로 지금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러면 언론 인터뷰를 안 하는 게 맞죠.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데 뭐하러 합니까? 네. 근데 아직 김병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네. 이거 빨리 사과를 하고 끊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발목 잡힐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김병준 위원장 말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정의당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수정 교수는 이런 망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선대위 일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수정 교수와의 이런 동행도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와서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같이 가서 함께 가야 되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도 또 말실수했잖아요. 네. 자신의 아들하고 비교했잖아요. 나도 30대 아들이 있다 이렇게. 그것도 역시 정당 정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 자신의 아들하고 당대표랑 같은 선상에 놓고 그러면 그 젊은 층이 들었을 때는 애기 취급하네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나이 어리고 경력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여러모로 좀 기분 나쁜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네.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동현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